경말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지금 3시 10분인데요. 인바이오젠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지극히 체킹 포인트, 즉 그냥 아래는 지지, 위는 저항이 어디 있는지 현재 가격대에서 이런 거 참고사로 한번 보세요. 자, 인바이오젠 한번 봅니다. 인바이오젠 보면 제가 이렇게 먼저 여기 있죠? 키움증권 여기 한번 갔다 상세정보 나오죠? 거래소에 있고 소형주에 그죠? 유통업이고요. 그죠? 업종은 유통을 하는 회사인 것 같고. 근데 인바이오 제네라 글자를 보게 되면 뭔가 약품 쪽에 가깝다 그죠? 뭐 바이오즈 뭐 이런 거? 항암 치료제 뭐 이런 쪽이 가깝죠? 딱 봐도. 액면가 500원이고 자본 257억입니다. 시가총액이 1765억이니까 뭐 굉장히 작은 건 아니에요. 그죠? 1700억이 넘어가니까 시가총액이. 어쨌든 소형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보려고 합니다. 뉴스 한번 볼게요. 특징주 하면서 지금 올라온 뉴스가 3분 전에 올라옵니다. sektor 상승, 신발제조 바이오 에너지 사업, 하인바이오 경영권 확보, 대사함제 개발 박차. 여기 이제 3월 달부터 나왔던 뉴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3월 달에 나온 것은 뭐 요건 뭐 별개고요. 그죠? 바이오 에너지 사업 시작 요거 3월 달에 나온 거고. 쭉 나옵니다. 뭐 항암에 대한 이야기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뭐 특징적인 건 요거 지금 나오는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인바이오 특징주 나오니까 14% 지금 오늘 11% 14%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이오 에너지 사업 쪽 간다. 요게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건데요. 신발 제조 및 판매와 신발 제조 판매와 목재 플랫 부분 사업을 주사로 영위하고 이 그런 회사인지 쓰면 최근 신발의 패션 아이템으로서 인식 변화에 대비하여 특수 소재를 사용한 제품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목재 플러 수입하여 한국전력 등지로 판매하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 말부터 그죠? 사업용은 바이오 에너지 사업의 주요 매출처는 발전소 및 목재를 원료로 하는 가동하는 보일러를 보면 그 다음에 제조회사와 톱밥을 깔기 위한 사용하는 목재이다. 근데 요게 특징적인 게 요게 신발 제조 및 판매 목재 이쪽으로 갑니다. 어쨌든 뭐 이런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뭐 저런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기도 해요, 가끔. 쟤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자꾸 저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욕도 먹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가 흐름이에요, 주가 흐름. 그 사업을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요. 주가 흐름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이슈가 되거나 정보가 들어오고 어떤 소식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뭘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미 주가 반영하는 그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10분 내로 이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투자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안 해버려요, 그냥. 내가 뭐 들었는데 뭐, 이상한 거 하네? 안 해요, 그냥 저는. 왜 안 하냐? 아니 머리가 딱 엉키잖아요. 그냥 이거 갖고 내가 느낌상으로 하는 건가? 내가 왜 이걸 투자하지? 이게 딱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종목을 보면 이제 저는 30몇 가지 주가를 봤으니까 나중에 찾아봐서 삼세히 공부해봐요. 그럼 하나씩 늘어나요. 네, 잘 늘어나고만. 제가 잘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정기 테마를 참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이슈가 이거는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기보다도요. 항상 정기 테마주를 가만히 보면 이 테마주는 이렇게 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어떤 수렴하고 어느 정도 일정을 하게 되면 꼭 그 인물이 튀어날 때가 있어요. 이 특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때쯤 되면 그럼 일이 터지겠네. 이렇게 거꾸로 감이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감이 아니라 오랜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분야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죠. 황 대표도 여기 뭐 주식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보고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모르겠어. 그럼 하지 않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인바이오젠 지금 봐볼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주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년 말쯤에 여기서 한 번 확 들어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들어 올리는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 거래가 많았어. 이 가격대에서 6,000원대.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보면서 누가 모으긴 모았던 것 같아. 이 거래가 없을 때. 모으긴 모았던 것 같은데 확 들어올렸죠? 다 팔아먹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저는. 예. 그리고 여기를 지지와 저항 삼았던 이 자리에서 여기서 뭔가 올려놓고 했는데 이 거래도 터졌죠. 이게 대량으로 던전 느낌? 뭐 그런 게 드는 거예요, 저는. 아, 이게 누가 던졌든 샀든 간에. 왜 거기서 거래가 많이 충돌났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서 모았을 때 이거는 이렇게 모아서 올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일개 개인이나 이 올렸겠어요. 힘 있는 애들 올렸겠지. 그 주포라고 소위 말하는 올리고 던진 게 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수급의 논리를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사업이 뭘 하느냐를 중시 여기는 것보다. 그리고 나서 보는 건데 지금 제가 보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단타 친다고 얘기를 해. 단타랑 전혀 달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단타라고 그래. 짧게 치면 단타고 길게 들으면 장타냐?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사업 자체가 길게 볼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반영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고 느긋하게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건 각각의 반영의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짧게 치고 어쩌고 하면 그게 무조건 단타라는 개념 속에서 그건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아요. 왜냐?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틀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손실만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쫓아가 잡아서 그래.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소리 하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단타를 치다 보니까 손실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는 다 안 맞다고 그러고 단타 얘기하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민바이오제는 현대표 얘기할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뭔지. 예, 말씀드리겠지만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그냥 생각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누가 해먹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작년 있죠, 작년. 여기. 작년 후반기 때부터 누가 해먹은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가져가려고 애를 썼죠. 왜냐면 내려왔다가 반등 한 번 했었죠, 이렇게. 이거는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반등시켜놓고 이때 거래가 터졌잖아요. 누가 던졌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럼 저는 이 6,000원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물려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고 주가는 지금 이게 쳐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뭐냐? 다시 모아서 누군가가 올릴 수는 있겠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 사업이 아까 뭐 신발 제돈이 뭐 나오잖아요. 막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지금 여기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현재 스탑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리고 그런데 거래가 별로 없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한 번씩 펑 올려주고 근데 주가 밀리고 또 펑 올려주죠. 가만히 보면 얘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뭔가 자꾸 올리려고 하긴 하죠. 근데 일정 방 올라면 또 팔아먹습니다. 계속. 그럼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그러면 인바이젠 너야. 너는 지금 여기서 지금 뭔가가 누가 자꾸 들어왔다가 팔다 타는데 팔았다 하는데 박스를 그린다는 이 사실 자체는 내 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강력하게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때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밀렸잖아요. 이건 다 팔아먹었다는 느낌이 들고 내비두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여기서 밀렸던 애들 이렇게 던지면서 뭐냐면 이거 물량을 받으면서 슬금슬금 있잖아요. 왜 이거? 슬금슬금. 아 지겨워? 던져내는 걸 받아내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매집을 해서 띄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거죠. 이게. 예. 이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근데 이거는 당장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해보라 그러면 하지는 않지만 굳이 어떤 내용을 갖고 해보라 그러면 저는 딱 하나인 겁니다. 이 박스가 쳤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 왜냐면 멈추잖아요. 자꾸 여기도. 그리고 여기 자꾸 멈췄고 여기 보시면 거래가 터지는데 자꾸 양봉 난다고 누가 올리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 해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길 통과하고 내렸다면 지지하는 거 확인할 것 같아요. 뚫었다고 쫓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뚫었다고 쫓아가면 이 저항도 있단 말인 거죠, 여기. 밀을 때. 이 저항이 또 걸리겠죠, 그죠? 근데 뚫었다가 지지하는 형태가 나면 이 매물 소화하면서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큰 거고, 여기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의미가 커지지 않을까요? 여기 통과하기 시작하면. 6,000원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5,000원이 넘어가면. 왜냐면 이걸 다 제끼게 생각하는 거죠. 이 네 자리의 저항값을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러면 저항값이 없으니까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이 있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얘는 어떨까? 여기서 뚫었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박스권의 형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거는 누가 자꾸 지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럼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대응의 논리를 더 많이 생각해 보라는 거고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건 수급의 논리가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바이오젠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저는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내용을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그 사업을 가지고 누가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여기서 한번 해먹었던 놈이 여기서 대량으로 던져버리고 이식을 해고 그죠? 얘가 여기 던졌겠어요. 여기 던졌겠지. 여기 서서 던져가다가 나머지 물량 던지거나 뭐 했겠죠. 그러니까 진짜 안 좋았거나. 그런데 지금 다시 그놈들이 이 형태를 또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형태를. 이 형태를. 지금 거래가 없다가 한번 터치면서 올라간 것처럼 예, 거래가 없다가 서서히 지금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올라온다면 여기 이때 상황은 다르죠. 이때는 왜냐면 없었잖아요. 이렇게. 없었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이 내려올 때 물린 애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매물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따라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5,500원 근방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분이랑 신기리를 노린다면 이 저점에서 그 다음에 이 2달간에 걸친 이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면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가 만약에 가다 이렇게 밀려서 뒤로 가면 이 물량은 어떻게 될까? 이 거래도 많은 자리죠. 여기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는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매물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잘 안 들어가요. 굳이 저한테 해보라면 죽어도 전 안 할 거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라면 안 할 건데 물으셨으니까 대답을 해드리는 거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온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5,5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이렇게 저항이 있었잖아요. 이거. 요것도 생각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게 5,500원, 6,000원 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저항이. 이렇게. 그게 다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이거죠? 그러니까 흐름상은 이렇게 깨려고 하지 않는 흐름은 굉장히 강하다.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흐름은. 이렇게. 그죠? 강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강한 거죠. 이쪽에서 올라오는. 인바이오제는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참고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 그럼 되죠.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종목은 제가 하는 주식은요, 고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민하면 후회하게 돼요. 그럼 내동 나와요. 내동 나온다는 것은 물 타고, 개기고 막 이상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냥 원칙 없이 막. 그럼 느낌 매매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기준을 뚜렷이 잡게 하게 되면 그래도 주식 매매는 실패하려면 떨어지죠. 인바이오젠, 황 대표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굳이 해보라면 현재 박스를 드리는 거고 가격대는 5,500원, 6,500원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박스를 드리는 저점 3,000원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윤곽이 잡히겠죠. 길게 보면 대표님 여기까지 보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처리가 되면 뭐 나쁘진 않죠. 추세가 있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밀리면 이렇게 올라올 생각이 거래가 많았다니까 이게 매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얘기 드린 거죠. 우리가 그래도 보통 주식이 나갈 때 이렇게 가속도 붙는 걸 더 나가잖아요. 왜 가속도가 더 나가느냐? 한 가지 이유죠.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 자리는. 친구가 나갈 때는. 그러니까 누가 팔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급은 들어오지? 매물의 저항을 들어오지?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다가 누가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놈이 갑자기 대량으로 떨어본 전점은 거기가 꼴찌되는 확률이 생기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 윗꼬리가 되는 것들이죠. 옛날에는 아시겠지만은 거래량 터지고 이 윗꼬리 달고 음봉이었잖아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공식처럼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 대량 거래가 터져서 그날 종가가 저가를 끝나는 이런 그림을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근데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거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30% 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하루에 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좀 봐요. 왜냐면 폭이 워낙 커요. 옛날에 아시겠지만 그 가격 제한 폭이 코스닥은 12%, 한때는 거래소는 15%, 그다음에 둘 다 15% 하다가 지금 30%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가격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잘 안 나오는 게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파동이 즉 시장을 움직인 애들도 생각이 달라지고 어떻게 돼?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거죠. 네. 가만히 봐보세요. 15%, 15%면 15%, 15% 아시겠지만 상한가 4번을 간 거예요. 4번. 그 당시 옛날로 보면. 근데 30%두 번 때리면 두 번 상한가죠. 12% 따지면 더 많이 간 거고 한 5일 정도 오른 거기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 상한가 5번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모양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잔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게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솟구치다가 확 솟구쳤다가 빠질 때 심하게 빠져요. 네.
옛날에 12%를 생각해보면 그 하한가 생각하면 별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요? 서서히 이런 식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올라갔다 뚝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냥. 지금은 그래서 쫓아가는 더 낭패를 경우가 더 많죠. 더 많죠. 인바이오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